안녕하십니까. 수성뷰티학원 구경수 관장입니다. 미용교육의 중심, 아름다움의 시작. 수성뷰티학원은 미용에 입문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작할 때는 영상을 꾸준히 한번 올려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는 저 사람한테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일은 다음에 영상에서 이 교육에 관련된 영상 외로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열심히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피부의 구조, 이 그림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자세히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피부의 구조에서 부속 기관들인 한선과 피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땀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피지선은 요 모의 옆에 있는 피지선을 얘기하는데, 이 피지선은 독립피지선이라 해서 이 모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피지선도 있어요. 그리고 한선은 작은 땀샘과 큰 땀샘, 이렇게 두 가지의 땀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한선과 피지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한선은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땀이 흐르면 영양분과 미네랄 같은 걸 잃게 되는데요. 이 한선의 기능으로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과 분비물 배출 기능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은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몸에 열이 많이 났을 때 땀을 흘려서 몸에 적정 온도인 36.5도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체온 조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 있는 분비물 찌꺼기 같은 거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한선은 큰 땀샘과 작은 땀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큰 땀샘은 아포크린선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벌리는 큰 땀샘 아포크린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땀샘 에크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선은 손과 발바닥에는 없습니다. 한선인 땀샘은 손과 발바닥에 있어요. 최고 많은 곳이 손과 발바닥이라 할 수 있고요. 피지선은 손과 발바닥에 없습니다. 요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피지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에 의해서 피지 생성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피지 분비를 억제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피지는 1일 하루 분비량은 1g에서 2g 정도 되는데요. 이 한선과 피지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피부의 최고 바깥층에 피지막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요. 피지막은 다른 말로 산성막이라고도 해요. 이 산성막은
우리가 산성, 알칼리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피부의 pH 4.5에서 6.5 약산성 상태의 피지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pH는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pH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우리 pH는 0에서 14까지 이 0쪽에 0이나 1쪽에 가까운 것을 강산성이라 하고 14쪽에 가까운 것을 강알칼리라 하는데요. 중성을 띠는 7 정도에는 우리가 우리 몸의 혈액은 7 정도인 중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pH는 4.5에서 6.5 범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흘린 땀과 피지가 만들어내는 피지막, 그러니까 이 산성막의 pH는 한 5.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산성막은 약산성이어서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어서 우리 피부 바깥층에 살 수 있는 균들이 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소독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지의 구성 성분으로는 피지막은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각질화 세포가 각화 과정에서 생산하는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성물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성지방, 디글라이세라이드도 중성지방이고요. 유리지방산, 원래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건 카복실산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방산들이 쪼개져서 따로 분리된 유리지방산, 그리고 왁스류,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조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방산들을 예를 들면 지방산에는 올레인산, 스테아린산, 팔미틴산 뭐 이런 것들의 지방산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하작품 공부하실 때 올레인산, 스테아린산, 팔미틴산 이런 지방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지에서 나오는 지방산들은 이렇게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 왁스류,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의 성분을 얘기하다 보니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요인이 안드로겐인 남성 호르몬이라고 했고요. 피부지 분비를 억제하는 요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호르몬 얘기가 나왔으니 호르몬 얘기를 조금만 하고 지나가면요. 가장 많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될 때가 산춘기 시절이죠. 남성이라고 남성 호르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도 같이 갖고 있고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을 같이 갖고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지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남성 호르몬은 주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드로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스토스테론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드로겐의 그 대표적인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고요. 그리고 항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배란일 이후 월경 전까지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아기를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은 거의 테스토스테론이랑 거의 안드로겐과 같이 비슷하게 피지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그 배란일 이후 그 여드름이 조금 늘어나고 턱 주변에 여드름이 생겨나는데 이건 프로게스테론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으로는요, 안드로겐은 고환과 부신피질,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난소에서 분비된다고 할 수 있고요. 에스트로겐은 여자는 주로 난소나 태반에서 분비되고 남자는 고환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고환, 난소, 태반은 다 잘 알고 있는데 부신피질은 그럼 뭘까요? 부신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콩팥, 그러니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신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또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비된 피지의 기능은요, 피부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요. 그러니까 그 피부의 pH 4.5에서 6.5를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화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중화능이라 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 4.5에서 6.5 약산성 상태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비누가 알칼리를 띠고 있고 이 비누로 세수를 하게 되면 피부의 상태가 잠시 알칼리를 띠게 되는데요. 얘가 pH 4.5인 에서 6.5인 약산성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복원해서 돌아오는 기능을 중화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능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피지의 기능은 피부 양상성을 유지하는 기능과 피부 보호 기능, 유독 물질 배출 기능, 그러니까 분비 기능이 있죠. 그리고 살균 작용. 살균 작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에서 6.5 약산성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균들이 살지 못하게 막아주는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의 노화 현상으로는요, 피지 분비가 감소되고 피부의 중화 능력도 하락하고 피부의 산성도도 약해지는 이런 기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피지선은요, 털에 가까이 붙어 있는 피지선도 있고요. 털과 털이 없는 곳에서 있는 피지선도 있습니다. 이 피지선을 독립피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지선은 입술, 성기, 유두, 기두, 구강정막, 눈꺼풀 이런 데 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피지의 피지막은 유화 상태, 아직 우리가 화장품을 공부하지 않아서 유화가 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유화라는 건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데 기름과 물을 섞어 놓은 상태, 로션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과 물을 섞어서 섞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요분은 오일인 워터라 해서 오일 속에 워터가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중, 기름이 많은 곳에 물이 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WO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막의 유화 상태는 WO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샘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샘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소한선과 대한선, 에포크린선과
아포크린선으로 나눠지는데요. 에크린선은 소환선인데요. 이 에크린선은 입술이나 생식기에는 없어요. 자, 아까 피지선은 입술이나 생식기에 있었죠. 그런데 이 땀샘은 입술이나 생식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 손, 발바닥에 다 있습니다. 아까 피지선은 손과 발바닥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혈관도 우리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제2의 체온 조절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환선은. 그리고 무치, 맑은 액체의 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무치 아니잖아, 냄새 나잖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가 땀샘이 분비될 때는 냄새가 없다가 어떤 다른 미생물을 만나면서 냄새가 부패되면서 냄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에크린선, 대한선, 소환선, 땀은 냄새가 있다 없다라고 나왔을 때 냄새가 없는 게 정답입니다. 무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무생, 무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포크린선, 대한선은 겨드랑이, 유두, 배꼽, 생식기, 항문 주변에 분포하고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겨드랑이, 애과, 그리고 생식기 주변, 서해부 이런데 아포크린선, 그러니까 대한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고 갱년기 이후에는 퇴화합니다. 그리고 아포크린선 역시 무색, 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이 많이 함유돼서 분비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해서 거기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비될 때는 무색, 무치다.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피지막은 피지와 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선의 기능은 체온 조절 기능, 분비물 배출 기능, 피부 속도 유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피지의 기능은 피부의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중화능 유지라고 할 수 있고요. 피부 보호 기능, 유독 물질 배출 기능,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중화능은요, 어떤 걸 말할까요? 중화능은 피부의 pH 4.5에서 6.5 정상 상태인 약산성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중화능이라고 합니다. 피지 분비량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지선은 손과 발바닥에 없고요. 한선은 손과 발바닥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선과 피지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